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이주호입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시장의 중심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일즈포스닷컴이 있었는데요. 세일즈포스닷컴은 이제 겹호재로 인해서 지난 밤 사이 장중 한때 29%까지 주가가 급등하게 됐습니다. 장 마감가에는 조금 이 상승 탄력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26%의 급등이 나타났고요. 이런 세일즈포스닷컴의 급등으로 인해서 빅테크 관련 기업들 또 빵주까지도 동반해서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였고요. 모더나의 백신 관련된 호재도 나왔습니다. 최근 미중 간의 갈등 구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심리를 좀 다소 긍정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자, 이처럼 다양한 호재거리가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먼저 미국 3대 지수는 지난 밤 사이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요. S&P 500 지수는 1% 넘게 올라서 3,478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1.7% 아주 강하게 올라서 11,665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상승 탄력을 장중에 좀 후반 들어가면서 높이는 모습으로 0.3% 올라서 28,331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중심에는 누가 뭐라 해도 세일즈포스닷컴이 있었습니다. 장중 한때 29%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고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26%의 급등으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겹겹 호재가 있는 상황이죠. 일단 다우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장이 마감된 직후에 발표된 실적이 슈퍼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익은 예상치,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거의 2배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고요. 매출과 이익 가이던스 모두 역시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런 것들이 세일즈포스닷컴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즈포스닷컴의 주가 급등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개선시켰습니다. 덕분에 팜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페이스북은 8% 넘게 급등을 했고 조금 오른편 위편에 보이는 넷플릭스도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알파벳도 2%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세일즈포스닷컴뿐만 아니라 백신과 관련된 호재도 있었습니다. 지난밤 사이 모더나에서는 56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 소규모 임상을 단행을 했는데 이 임상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모더나의 주가가 6% 넘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까지도 개선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였는데 지난 7월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11%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레피니티브 기준으로 4.3% 정도의 개선이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거의 2배 넘는 좋은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루스홀드 그룹의 수소 투자 전략가인 짐 폴스는 요즘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고 또 미국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으며 미중 간의 갈등도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만 약간의 관망 심리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정도면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여러분들께서도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값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금값의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금 투자자들은 현재 파월 의장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금 가격은 지난 밤 사이에 2% 올라서 1961.9달러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로라가 굉장히 큰 그 충격을 주고 있죠. 그 허리케인 로라의 4단계로 단계도 격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격상되다 보면은 이제 생산시설, 원유의 생산시설을 중단하게 되다 보니까 유가의 상승 요인이긴 하지만 지난 밤 사이에 미국 내 코로나 환자 수가 소폭도 올랐습니다. 물론 7일 평균 추세는 계속 내려가고 있긴 해도 그래도 소폭 오르다 보니 이 코로나의 확진자 추이를 보고 또 허리케인의 추이를 보자는 이런 관망 심리 때문에 유가의 움직임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0.2% 정도 오르면서 43.4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지난 밤 사이에 장중 한때 0.7%를 넘어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채 금리도 상승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있을,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거든요. 만약에 네. 추가적인 부양책을 시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제시해주지 않으면 시장이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얘기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 주제가요. 이게 다가올 10년 통화 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큰 틀에서 이번에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준이 2018년부터 통화정책 리뷰라고 해서 한 2년간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거의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큰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의사록이 7월달 거 의사록이 나왔지만 네. 실망감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비둘기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을 건가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이제 지금 2%가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인데 네. 그것을 평균치로 전환할 것이라는 지금 기대감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평균치로 전환한다는 게요? 2%를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요. 네. 1년 통틀어서 2%를 넘어가면은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거를 조금 더 늦추는 방향. 그런 식의 그러니까 더욱더 증시라든가 이런 데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명확한 가이던스는 7월 의사록에 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얼마만큼 더 높은 인플레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기대감이고요. 거기에 못 미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알듯이 또 주식시장은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지난 밤사이 나왔던 지표 가운데 7월 내구재 수주가 있었어요. 이 내구재라고 하는 것이 장기간 오래 쓰는 비싼 물건들을 말하다 보니까 이게 수주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잖아요. 지난 밤사이 그 지표는 어땠을까요? 네, 지금 내구재 통상 3년 이상 쓰는 제품들을 얘기하고요. 6월 당시 내구 수재는 전월 대비 7.7%가 올라갔는데 이번에 11.2%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 숫자는 조금 저희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국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 기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경기 선행 기술은 내구재가 가정에 좀 많이 쓰이는 부분들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네. 경기 선행 지표로서의 소비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지표로는 조금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내구재에 많이 주문했던 것은 향후 제조업의 경기가 밝아지고 있던 의미라서 일단 뭐 시장은 굉장히 반응이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구재 수주에는 군대에서 쓰는 비행기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렇죠. 비행기 주문했다고 해서 이게 경기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좀 네네.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는 현재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 어때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항상 이거 비교할 때는 첫날 TV 시청자 수가 몇 명인가 이거 갖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이겼네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1970만 명, 공화당이 1700만 명. 근데 2016년도에는 얼마나 봤냐? 민주당 2600만 명이 봤는데 1970. 공화당도 2300인데 1700. 그러니까 줄어든 숫자들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뭐 간과하는 게 하나 있죠. 케이블 TV나 온라인에서 얼마나 봤냐. 네. 근데 공화당이 5배를 더 많이 봤네요. 공화당이 TV로는 전당대회를. 5배를 더 많이 봤다고요? 그러니까 TV로는 졌죠. 한 네. 300만 명 정도 지금 적은 숫자지만 네네. 지금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SNS 쪽으로 본 것들은 한 5배 정도 지금 많은 걸로 지금 뭐 나오는 걸로 봐서 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뭐 SNS라든가 이런 뭐 다른 매체로 보는 것들은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인데 네. 그 부분에 지금 공화당에 대한 젊은이들의 그런 뭐 호응이 좋다. 이것도 좀 뜻밖의 생각이 좀 들고요. 진짜로 한 치 앞을 못 보는 지금 뭐 양측 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했던 인물들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부인 이런 분들이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연설들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연설들 뭐 다들 조금 그거는 이 평가가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가족들이 나와서 할 행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전당대회가 뭐 이 트럼프 가족의 뭐 패밀리 비즈니스냐 뭐 이런 얘기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뭐 굉장히 파격적으로 갑니다. 뭐 일면 또 이건 반치광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일단 백악관에서 찬조 연설하는 거 이거 처음이거든요. 멜라니 여사가. 그다음에 뭐 차남, 차녀, 뭐 걸프렌드까지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자기네 집토끼를 모으는 데는 유리할 수 있지만은 어떤 중도층에서는 조금 안 본 눈 삽니다 이 소리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서 집무하는 영상까지도 나가는 걸로 봐서는 조금 지금 뭐 급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이제 뭐 내일이죠. 어떤 식의 그 마지막 수락 연설의 내용이 잡힐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요. 네.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가장 특이한 점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응축해서 트럼프가 마지막 후보 수락 연설할 때 나올 네.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